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은 어느 며느리분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재산 문제로 시댁에서 큰 분쟁이 벌어졌는데 시부모님이 깨끗하게 해결하셨다네요. 과연 무슨 사연일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부모 모시고 산지 4년 정도 된 며느리입니다. 최근 우리 집안 정확히 말하자면 시댁에는 정말 큰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부모님이 총 4남매를 두었어요. 아들 하나, 딸 3명이었죠. 그 하나뿐인 아들이 제 남편이라는 건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었겠지요. 아무튼 총 4남매를 두었는데 그중 우리 남편만 시부모 자식으로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시부모님이 딸 3명에 대해서는 절연 선언을 하셨거든요. 대체 어쩌다가 일이 이렇게 되었냐고요? 바로 시부모님의 재산 문제였습니다. 우리 시부모님이 재산이 제법 많으신 편이세요. 자세히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고 한 20억 정도 된다고만 말씀드릴게요. 그 중에서도 부동산은 앞으로도 가치가 계속 오를 것으로 예상될 정도로 금싸라기 땅이고요. 이렇다 보니 시부모님의 재산 문제에 관심이 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도 우리 남편도 시부모님 재산 문제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고는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사람이 경우라는 게 있잖아요. 최소한 저와 남편은 경우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재산 이야기는 최소한 시부모님 돌아가시기 전에는 꺼내지 않으려고 했고 지금껏 그 결심을 지켰습니다. 우리 집안이 망하거나 그에 버금가는 일을 겪었다면 또 모르겠지만 우리 집안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덕분에 시부모님에게 먼저 재산 이야기 꺼내지 않고 모르는 척 무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3명의 시누이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얼마 전의 일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다고 나갔다 온 남편이 노발대발하는 겁니다. 사람 탈을 쓰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들어오기 무섭게 이런 말을 하기에 처음에는 남편이 절 욕하는 줄 알았어요. 알고 보니 그게 아니더군요. 남편이 시누이들을 만나고 왔는데 그 시누이들 욕을 하는 겁니다. 무슨 일인데 그래? 누나랑 동생들이 부모님 재산 나누자고 이야기하잖아. 벌써? 두 분 다 건강 괜찮으시지 않아? 내 말이 그 말이야. 두 분 다 아직 정정하신데 생전의 유산을 미리 나누자고 해. 남편은 노발대발했지만 저는 우리 친부모님 일이 아니라 냉정함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생전 증여나 혹은 생전의 재산 분할 미리 한다잖아? 시부모님 기분 안 상하게 조심스럽게 의논하는 거라면 참을만 하지 않아? 그게 아니야. 셋이 작당해서 부모님께 유산을 미리 다 달라고 했대. 냉정함을 유지하고 있던 저로서도 이 말은 어이가 없더군요. 부모님 두 분 다 살아계시고 두 분 다 정정한데 생전에 자기 목 재산을 남겨달라니요. 들어보니 재산 일부를 넘겨달라는 것도 아니었답니다. 나이 든 부모님들이 돈 쓸 곳 별로 없을 테니 그분들 재산 4분의 3을 자기들에게 미리 달라고 했대요. 정 어려우면 절반이라도 달라고 했다더군요. 확실히 입장 바꿔 생각해봐도 어이가 없더군요. 부모님 재산이 많으면 그 재산에 욕심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재산 욕심에 사람의 도리를 잊어버리면 그건 좀 아니죠. 우리 친부모님도 아니고 시부모님인데 듣는 제가 더 화가 날 정도였습니다. 물론 우리 시부모님도 화가 난 건 마찬가지셨죠. 자기들 딸의 그런 말을 듣고 노발대발해서 몇 번이나 다퉜다고 합니다. 나중에 들어보니 큰 시누이가 시부모님에게 이런 말까지 했대요. 어차피 돌아가시고 나면 다 우리 재산 될 거 아니에요? 생전 증여로 세금도 아끼고 미리 받겠다는 건데 그게 뭐 그렇게 나쁜 일이에요? 참다 못한 시부모님이 큰 시누이에게 이렇게 일갈하셨답니다. 그걸 말이라고 짓거리니? 너희들은 정말 인간도 아니다. 시부모님의 말씀은 말만으로 끝나지 않았답니다. 그 말을 들은 날 바로 행동에 들어가셨대요. 모든 일이 저와 남편도 깜짝 놀랄 만큼 신속하게 이루어졌죠. 일단 시부모님은 미리 유언장을 쓰셨습니다. 유언 내용이 꽤나 살벌하더라고요. 딸 3명이 폐륜적인 행위로 인하여 그들과의 연을 끊고 모든 재산은 본인들 살아있을 때는 본인들 몫으로 사망한 뒤에는 남편에게 넘겨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심지어 딸들이 유류분 같은 것을 요구할까봐 그것을 피하고자 신탁까지 알아보셨다더군요. 그야말로 우리 시누이들 처지에서는 미리 재산 탐냈다가 땡전 한 푼도 못 가져가게 된 셈이죠. 그렇게 조치를 다 취해놓은 뒤에야 시부모님은 딸들을 불러 모아 다시금 선언하셨답니다. 너희들은 내 딸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다. 그렇게 일갈하고 딸들을 내쫓아 버리셨대요. 재산은 모두 제 남편에게 넘겨준다고 못을 박으셨죠. 당연히 시누이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듣기로 그러고도 부모님이 무사할 줄 아냐느니 죽어서 지옥에 가고 싶냐느니 하는 막말까지 했답니다. 다행히 시부모님 멘탈이 강하시거든요. 안 입고 오면 법원에서 보자는 입장이십니다. 다행이라 해야 할지 시부모님의 재산에 시누이들이 이바지한 바가 없대요. 대신 우리 남편은 시부모님 재산에 이바지한 바가 있고요. 저랑 남편, 시부모님 다 같이 변호사 이야기를 들었는데 시부모님 돌아가시고 시누이가 재산 분할 요구하면 우리가 기여분이라는 개념으로 맞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저쪽에서는 말 그대로 재산을 한 푼도 못 가져가거나 정말 최소한의 재산만 가져갈 수 있대요. 우리 시부모님은 그걸로 되었다고 하시고 아예 시누이들과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것들은 죽든 말든 상관 안 하고 우리 남편만 자식으로 인정하시겠대요. 그러자 시누이들은 저와 남편을 목표로 삼더군요.
잊을만 하면 전화를 해서 재산 내놓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나서서 시누이들에게 말했어요. 야 이년들아, 페륜아들이 납작도 두껍지 어딜 감히 돈을 달라고 해. 그렇게 돈 받고 싶으면 재판 걸어 보던가. 시부모에게 가족 취급받는 사람들이었으면 정중하게 대했겠지만 페륜아의 시부모님에게도 내쫓긴 년들 상대하는 거라 저절로 막말이 나오더군요. 그렇게 서로 막말이 오가는 와중에 결국 시부모님이 한 번 더 나서셨습니다. 딸들이 재산 문제로 패륜적으로 행동한다고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했고 받아내신 겁니다. 덕분에 신이들은 이제 시부모님에게 얼씬도 못해요. 우리에게 몇 번 얼씬거렸는데 우리도 까불면 법적 대응하겠다고 하니 함부로 얼쩡거리지 못하더라고요. 시부모님이 시누이들 전화번호는 모조리 수신 거부해 놔서 전화도 못 걸고 편지를 보내서 용서를 구한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시부모님들은 용서해 주실 마음이 눈꼽만큼도 없는 모양이고요. 저 역시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페륜아는 영원한 페륜아라고 하니까요. 그런 시누이들을 사람 대접해주는 것보다는 지금처럼 살아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재산에 욕심내다 쫄딱 망할 시누이들을 보니 역시 사람은 착하게는 못 살아도 기본은 하고 살아야 한다는 걸 깨닫게 되었네요. 앞으로도 이 마음을 잊지 말고 살아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누이분들이 재산에 욕심을 내다가 결국 모든 것을 잃었다는 말씀이셨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역시 사람은 기본은 하고 살아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 테니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